오늘도 폭염에 희생된 식물들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왁스 플라워입니다. 여기 팻말은 상관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잎이 후두두두두 떨어진다는 거는 떨교층이 발달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떨교층을 만들어낼 정도로 물이 그 가지에 이동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도 잎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떨교층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떨교층을 발달할 새도 없이 이 가지까지 몽땅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복습을 해봤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왁스 플라워는 제가 사서 키우던 왁스 플라워의 가지로 삽목을 해가지고 키우던 왁스 플라워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올해는 꽃을 피우려나 이러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폭염에 희생이 되었고요. 밑둥까지 잘라보아도 생기는 하나도 없고, 특별히 뭐 이런 좋은 냄새? 이런 거는 나진 않아요. 왁스 플라워가 꽃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렇게 가지 절단면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건 좀 과실수들이 그러나 봐요. 이게 그냥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은 안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치워보고요. 자, 왁스 플라워 바로 옆에 있었는데 멀쩡했던 분도 있어요. 이거는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우고 있었던 금귤나무입니다. 낑깡이라고도 하는 금귤나무.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낑깡을 사가지고 먹고 씨앗이 나왔는데 아이가 심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심었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고 있었었는데, 요 화분은 비닐포트고요. 받침은 이게 토분 받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서쪽에 있는 식물들 화분 받침에 다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열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받침이 토분이니까 얼마나 고여있는 물이 빨리빨리 말랐겠어요? 게다가 물 많이 고이지도 않는데. 근데 얘만 유일하게 아무 피해 없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그 땡볕 받으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시트러스 계열? 시트러스 계열의 이런 식물이 되게 그런 건조함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특산품인 오렌지도 되게 그런 메마른 땅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오렌지나 레몬나무도 되게 그 마른 건조한 그런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생각보다 정말 건조함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특별히 손질할 건 없는데 이 가지를 밑에를 좀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사실은 광합성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렇기는 한데 그냥 멋져 보이라고 멋져 보이라고. 진짜 못된 주인이죠. 미간상의 이유로 나는 필요하다는데 지 멋대로 잘라버려. 아이고. 자른 김에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냄새는, 잎에서 나는 냄새는 유자나무 이파리 냄새랑 좀 흡사해요. 유자나무랑.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낑깡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낑깡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낑깡나무가 진짜 있었었는데, 그때 그 나무에 가시가 있었었나?
좀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 특별히 가시 같은 걸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막 열매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마디마다 났어요. 이렇게 유자나무처럼 마디마다 이렇게 가시가 났네요. 뭐죠? 금귤나무도 뭐 이렇게 접종에서 나온 교배종인 건가요? 이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유자나무라고 보기엔 유자나무 이게 유자나무인가? 왜냐면 유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파리가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눈사람처럼 여기가 하나가 또 볼록 있거든요.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파리가. 저희 집에 유자나무가 큰 유자나무가 오래 있어가지고 제가 유자나무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이파리가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두 마디로. 진짜 이게 유자나무려나? 그런가? 근데 뭐 괜찮습니다. 유자나무여도 괜찮아요. 저는 유자나무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유자나무가 이제 요게 유자나무인지 뭐 생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유자라고 쳐요. 유자라고. 넌 이제 낑깡 아니고 유자야. 근데 이제 유자나무는 여기 이렇게 가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쬐깐해서 그렇지 이게 유자나무가 크면 가시가 이만하거든요. 진짜 요만해. 엄청.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잘 안 부러지는 되게 강력한 뾰족한 가시가 요만큼 이렇게 막 뚜루루루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냇가에서 이제 막 우렁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잔뜩 잡아오면 그거 삶아가지고 우렁이 까가지고 그걸로 엄마가 회무침 해주고 그랬어요. 미나리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 우렁이 그 껍질 안에서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시골에서는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바늘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몇 개 없는 바늘도 막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그러다 보면 막 분실돼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뾰족한 걸로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엄마가 유자 가시 좀 꺾어오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 수만큼 이렇게 꺾어가지고 유자 그 바늘로 유자 가시로 이렇게 우렁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다 빼면 이제 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제 기억에 바늘로 뺀 것보다 우렁 가시 그 유자 가시로 뺀 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빼면 뭐 유자나무 특유의 그런 상큼한 향기가 풋풋한 향기가 뭐 우렁이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더 맛있고 좋냐 뭐 이런 질문을 혹여나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게 가시가 코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유자 향이 배인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고등을 주워오거나 뭐 소라를 주워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뭘 빼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유자까지 그렇게 꺾어가지고 맨날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워가지고 저도 뭐 소라든 고둥이든 뭐 빼먹을 일 있으면 아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빼면서 그렇게 써야겠어요. 아무튼 이파리는 요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은 아이고 짜자잔, 제라늄입니다. 처음이죠. 이제 동쪽 베란다에서도 희생자가 나왔어요. 지금 제라늄은 사실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사막성 기후에서 온 식물이기 때문에 좀 잘 견디거든요. 이런 건조함. 그러나 토분이어가지고 토분에 심어놓고 물을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번 폭염에 이렇게 됐어요. 얘는 그 디스팅션이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품종의 제라늄이었고, 제가 좀 수영을 잘 만들어 보려고 좀 나름 공들여서 이렇게 키우고 있던 제라늄이었고, 꽃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잎이 많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잎을 잘라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잎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뜯어져요. 와, 매미가 엄청 우네요. 아니 근데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여름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이제 자연의 소리가 막 이렇게 더 씌워지잖아요. 같이 녹음이 되잖아요. 그럴 때 꼭 뻐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항상 그 편집하면서 뻐꾸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산에는 뻐꾸기가 사는구나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뻐꾸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뻐꾸기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랑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우연찮게 뻐꾸기 영상을 봤어요. 그게 그 뻐꾸기들이 왜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그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놓고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알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설명한다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뻐꾸기 새끼의 악행에 관한 이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뻐꾸기 엄마만 나쁜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알을 낳았잖아요, 뻐꾸기가. 그러면 이제 뻐꾸기가 알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기존에 있는 새 알보다 하루가 더 먼저 태어난대요. 그러면 얘가 기존에 있는 애들보다 덩치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눈도 뜨지 못한 그 벌거숭이 그 상태로 알에서 나오자마자 주위에 있는 다른 새의 알을 다 밀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지만 남게, 둥지에 지 혼자 남아가지고 그 새 엄마의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샌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못됐다, 얘는 진짜 천벌받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저랑 진짜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뻐꾸기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잡아먹은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좀 잔인하기도 했는데, 보면서 이상하게 좀 통쾌한 좀 통쾌한, 좀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랑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아이한테 우스갯소리로 이거 혹시 우리 동네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이상하게 뻐꾸기 소리가 안 들려. 이때 죽은 뻐꾸기 새끼가 우리 동네 뻐꾸기인가 봐. 막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지금 8월이 다 가는데도 뻐꾸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걸로 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뻐꾸기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도 걔네들이 나쁘긴 나쁘던데, 그래도 걔네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힐링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 진짜 개가천선하면 좋으련만. 어쨌든 이제는 그래서 막 매미 소리만 들리네요. 어쨌든 그 사이에 다 완성은 했고요. 모양은 좀 빠졌지만 제라늄이니까 금방 회복하리라 믿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리 오자. 자, 요거는 외목대로 키우고 있던 로즈마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게 키운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장관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외목대로 이제 좀 키우고 있던 걸 제가 받아서 저는 좀 다듬는 정도로 키우고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잎들이 많이 죽었어요. 원래 되게 예뻤거든요.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위에 길게 나는 이파리만 이렇게 또 따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폭염에 아래쪽 잎들이 많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그리고 하는 김에 이제 위에 있는 순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손으로 대충 끊어가지고 약을 안 쳤으면 이거를 차로 마셔도 좋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약을 쳐가지고 이거 대충 뜯고 있습니다. 대충 수영에 맞게. 로즈마리는 이게 목질화가 돼요. 그래서 목질화 되기 전에 여린 초록색 순일 때에는 가지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떼어서 순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무가 잘려진 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어린 새순일 때 이렇게 찝어가지고 순집기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오늘은 또 초점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도 또 엄한 것만 보여드리고 있었군요. 다음에는 부디 개선이 되길 저 자신에게 부탁을 드려보고 이제 이파리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물 줄 때 뭐 기타 등등의 일이 있을 때 이게 후두두두 떨어지기도 해요,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떼어내는 이유는 가을 날씨가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래도 계속 폭염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되게 통풍이 안 돼가지고 후덥지근하고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병에 쉽게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밖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딸이 지금 등교 시간이, 학교 시간이, 아이고, 네, 대충 이거는 이제 네, 대충 정리하고, 네, 마지막은 향기 페랭이었나? 이것도 장관님이 어느 정도 키워서 주신 향기 페랭이었는데, 아이고, 꽃을 열심히 피우고 있던 중에 이제 폭염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폭염 때문에 마르지는 않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퀴즈. 네, 응애입니다, 응애. 응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약을 뿌렸어요. 지금 약은 이제 이응애충 아바백틴 계열의 농약을 뿌렸고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속이 이렇게 복작복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을 뿌렸는데도 뭔가 이게 딱 잡힌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검게 이렇게 점점점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어떤 거는 만져보면 죽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데,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터트리면 이렇게 더 즙액이 쫙 나오고, 그래서 벌써 이 농약이 지금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식물이었다면 제가 그 응애가 있는 이파리를 전부 다 잘랐을 거예요. 전부 다 잘랐을 거예요. 정성껏. 그러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페랭이란 말이에요. 페랭이다 보니까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고 회복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남겨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리스타트.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고,
이제 좀 듬성듬성해졌으니까 농약 치기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봐서 또 애들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또 농약을 치고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르고 남은 얘네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길게 자른 줄기에서 나온 이 순, 이게 훨씬 더 삽목하기 좋아요. 아, 이거 꽃을 잘라네. 미안하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떡잎 식물이잖아요. 외떡잎 식물들은 뿌리가 수연 뿌리잖아요. 이게 쌍땅잎 식물이랑 차이가 뭐냐면 쌍땅잎 식물들은 뿌리를 깊게 쭉쭉쭉쭉쭉 뻗기 때문에 이 뿌리를 목질화 시켜가지고 그 뿌리를 되게 크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탄수화물 같은 것도 많이 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식물의 중심이 뿌리인 거죠. 그런데 외떡잎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게 수연 뿌리이고, 그런데 이제 뿌리도 이제 세포로 되어 있다 보니, 세포라는 게 사실은 무한하고 영원한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또 쏟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번식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있던 식물이 이제 한 차례 꽃을 피우고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뿌리도 효용이 다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비축한 그 저장한 에너지를 새로운 아이들한테 이제 넘겨주면서 근처에 있는 그 개체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분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길게 뻗어나온 이 녀석 지금 분가시킬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가 흙에만 닿으면 여기서 금세 새뿌리 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본가랑 인연 끊고, 그리고 얘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잘 살고 그런 루트를 타게 되는데, 제가 요 화분을 보시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모체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분가시키려고 하는 이네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뻗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분가할 준비는 다 됐는데 분가는 못하고 마치 덩굴식물처럼 이렇게 치렁치렁 되고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응애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응애만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물에 꽂으면 아주 실한 뿌리 나와가지고 이걸로 새로 시작하면 좋은데, 이 뿌리가 그런데 지금 응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먹을 만한 영양분이 그 분가할 자식들한테 많아서 그런지 모체는 또 별로 응애 피해가 많진 않아요. 이런 벌레들이 귀신같이 가장 좋은 영양분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모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의 식수단은 여기까지. 아이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친구 집으로 갔다. 아니 엄마 허락을 받고 가야지. 가서 친구 엄마한테 엄마 허락 좀 엄마 허락 받아야 되니까 전화 좀 해주세요. 갈수록 정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좀 촬영 시간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체도 지금 응애 입은 잎이 상당해요. 이게 지금 이파리를 떼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진짜 그냥 이 식물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럴 때는 좀 그냥 버릴까? 그냥 키우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샀으면은 포기를 했을 텐데 선물 받은 거여서 포기를 할 수가 없네요. 되게 감사한 마음. 그래서 폭염이 이제 있으면 물을 제때제때 잘 챙겨줘가지고 물로 식물이 안 죽을 수는 있는데, 폭염에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이런 것 같아요. 벌레 피해, 해충의 피해, 이게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나 응애가 이런 날씨에 아주 활개를 치는 그런 해충이라서
저번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면서 보니까 한 분이 응애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손을 어떻게 써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공감했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마음을 추스리고 뭘 해보기라도 하지. 이게 너무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손 써야 될지 모르면 그냥 그 전체를 전부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벌레와의 전쟁은 진짜 가드너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고, 근데 이런 폭염이 계속되면 벌레와의 전쟁이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맞다. 그래가지고 오늘 몰랐는데 저희 아파트 수목 소독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듣고 하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깥 창문을 닫으면서, 평상시면 그냥 창문 닫고 끝나는데 오늘은 괜히 그냥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집 안 가고 그냥 우리 집 창문에 붙어 있다가 문 열리면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홍기파로 그 방충망 그리고 경계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약을 쫙 뿌려버렸어요. 창문 모든 창문에다. 그러니까 설령 오더라도 여기 약 쳤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집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벌레들한테 소금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수목 소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효과가 이게 눈에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수목 소독할 때 창문 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창문 닫은 이후로는 뭐 총채도 없고 진딧물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 응애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들어오고 응애 때문에 문제지. 근데 이제 응애는 유입 경로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창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매하는 그 과일, 채소 이런 거에 딸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얘가 되게 찌끄마하거든요. 되게 찌끄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그런 길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 이제 아이 놀 때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제 신발이나 뭐 기타 등에 올라타서 그래서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응애는 이제 너무 여기저기 흔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장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장관님이 이제 응애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반려동물을 키워서. 그래서 그 천식이래. 천적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잡아봤대요. 그래서 이리 응애였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한 가지 종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로 천적 응애들, 천적 벌레들, 익충들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다 잡아먹고 나면 더 먹을 게 없으면 이제 굶어 죽는다고는 하던데, 써볼까요, 저도? 진짜 응애 지긋지긋한데 한번 써볼까요? 그게 가격이 얼마였지? 이게 이렇게 한 포에 7,000원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안 되면 다음번에는 제가 그 천적인 그 응애를 사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잎을 벌레한테 뜯어먹힌 것처럼 진짜 몽땅 뗐는데,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약을 또 뿌려볼 거예요. 약이 남았기 때문에 약도 한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얘는 계속 격리해서 둘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뒀답니다. 네, 대충 위에 묶어가지고 격리해서 이렇게 보관 중이었었고요. 약 뿌려서 지켜보고 안 괜찮으면 다음 식수다에서는 천적 응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응애가 너무 큰 돈은 아닌데 그 돈 쓰고 싶지 않아서 돈 안 쓰고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좀 불쌍하긴 한데 근데 또 이런 식물들이 또 금방금방 회복이 되니까 믿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뭐 이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이제 운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는 끝났고, 자, 오늘 이제 그 정리한 이파리를 담은 이 지퍼백은 공기 쫙 빼고 밀봉해가지고 호다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사면은 씻어가지고 이제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냉장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다가 그거 다 쓰면 이제 지퍼백이 남으면 이제 그거를 씻어가지고 말려서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 있던 곰팡이가 완전히 없어졌을까? 막 이런 생각에 그냥 말려서 식품에 재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파리 정리할 때 담는 용도로 재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밀봉해가지고 호다닥 호다닥 이렇게 버리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응애는 너무 쬐끔해가지고 나오면 어떡하죠? 아무튼 쓰레기 봉투를 호다닥 호다닥 버려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응애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식물 정리 다 해보았고요. 이제 주말인데 덥기는 한데 여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모두들 남은 여름, 여름답게 후회 없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두들. 아, 그리고 요새 코로나 엄청 유행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식수다로 찾아뵐게요.